오늘은 사연 분석이 아니에요. 사연 분석 편이라고 메일을 보내주셨는데 어떤 질문 때문에 보내주신 것 같아요. 그럼 짧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호님 안녕하세요. 저는 5월경 유료 상담을 받았던 내담자입니다. 이미 상담을 한번 받았어서 제 사연의 문제점과 개선점 그리고 제 접근을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 들어서 좋은 상담 너무 감사했습니다. 다만 제가 이렇게 의문점이나마 메일을 작성드린 건 간단한 질문 때문이에요. 혹여나 이 질문이 영상 업로드를 하기 곤란하시다면 패스해 주셔도 됩니다. 메일로 답장만 주시면 제가 상담 요청 다시 드릴 생각이 있습니다. 제가 사실 시호님을 알게 된 건 친구의 추천 때문에 알게 됐었어요. 저번 때 사연에는 불필요한 내용이라 스스로 작성하지 않았지만 친구가 전남친 문제로 많이 힘들어했고 재회에 성공한 뒤로 시호님에게 상담을 받아보라고 추천받아서 상담을 드리게 됐었거든요. 여기서 제가 드릴 질문 내용은 제 친구와 상담하실 땐 친구 전남친은 연락 올 확률이 높다고 조금 기다려보라고 연락이 왔을 땐 이렇게 대처하셔라 라고 지침을 주셨었는데 저와 상담하셨을 땐 제 전남친이 연락이 올 확률이 적다고 하셨고 제 접근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고 작업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 당시엔 그렇게 상담받고 지금 와서 생각이 드는 건 제 친구 전남친은 제 친구를 더 좋아해서 연락이 오는 거고 제 전남친은 저에게 마음이 별로 없어서 연락을 안 하는 건가 하고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물론 상황은 사연도 많이 다를 테고 지금은 시호님 영상을 보고 있어서 좋아하는 마음이 없어도 사실 좋아하고 싫어하는 마음은 합리화의 영역이니까 좋아할 만한 상황과 신뢰할 만한 상황을 구축해야 마음도 다시 생기는 거라 알고 있지만 괜시리 많이 고민이 되고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시호님께 어떤 기준이 있으셔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지 궁금해져서 이렇게 메일 드립니다. 혹시나 제 질문이 불편하시다면 답변 안 해주셔도 됩니다. 불편하셨다면 죄송해요. 이렇게 메일이 오셨는데 불편할 게 뭐가 있어요. 난 이런 질문 되게 좋아합니다. 사실 이런 질문 특히나 재회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이 궁금해하실 만한 질문 아닌가요? 재회 확률이니 재회 가능성이니 프로필은 어떻게 해야 되니 이런 건 이제 식상하잖아. 그만 좀 하고 이런 질문들은 이제 영상으로도 올려놨잖아. 그래서 더 할 이유도 없지만 또 이런 질문은 또 새롭게 컨텐츠도 되고 여러분 궁금증도 해소 될 만하고 저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럼 일단 강의를 해볼까요? 일반인들이 생각하기에는 대부분 우리 내담자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헤어지고 나서 나한테 연락이 안 온다는 건 내가 싫거나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고 헤어지고 나서 연락이 온다는 건 나를 좋아해서 오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일반적인 생각이에요. 그런데 제가 말했죠. 제 철학에는 좋아하고 싫어하고 이런 허상적인 걸 판단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많은 강의에서 설명드렸듯이 내면 세계는 좋아하고 싫어하는 마음 자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저는 과학 신봉자입니다. 여러분이 사랑이라는 걸 느끼려면 또는 이 사람을 좋아한다라는 것을 느끼려면 많은 요소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필요한 필수적인 요소가 뭘까요? 바로 생각이 많이 나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이 안 나는데 내가 이 사람을 좋아한다고 합리화할 수는 없거든요. 여러분 재회하시는 분들도 그렇잖아요. 생각이 안 나는데 재회하고 싶어요? 생각이 많이 나고 내가 괴로우니까 재회하고 싶은 거예요. 심지어는 꿈에서도 나오고 자꾸 시도 때도 없이 생각나고 죽겠으니까 내가 좋아한다고 합리화하는 거라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어떤 분은 이 사람이 연락 올 확률이 높네요 라고 얘기하는 상황은 제가 사연 분석을 해봤을 때 상대방이 여러분을 많이 생각하게 될 만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 내린 거고, 연락이 올 확률이 거의 없다고 제가 얘기해드린 분은 상대방 감정이 다소 많이 해결되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많은 생각을 하게 될 만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 내린 겁니다. 사람은 감정적으로 행동하게 되면 보통은 후회하는 행동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 행동 속에는 미해결 감정이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미해결 감정이라는 건 말 그대로 해결되지 않은 감정을 뜻해요. 그래서 이 미해결 감정은 이성에게 작업할 때도 사용됩니다. 이 미해결 감정이라는 것에도 참 할 말이 많은데 그럼 영상이 너무 길어지고 딥하게 들어가게 되니까 간단히만 제가 설명드릴게요. 이 미해결 감정이라는 건 아까도 말했듯이 해결되지 않은 감정인 것인데 이 미해결 감정은 우리가 평소 삶을 살아갈 때도 우리는 이 미해결 감정이라는 걸 많이 가지고 살아가요. 그리고 이 미해결 감정이라는 건 나의 감정을 올바르게 인식하지 못하거나 또는 나의 감정을 잘 표현하지 못한다거나 내면 세계가 불안정하면
더욱더 많이 생기기도 하고, 이런 상태에서 생긴 미해결 감정은 여러분 내면 세계에 큰 스트레스로 인식되게 되어서 꼭 해결해야만 하는 감정처럼 자리 잡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내면 세계는 나에게 가장 위협적으로 인식하는 이 스트레스를 어떻게든 해소하기 위해서 미해결 감정을 많이 가지게 될수록 상대방에게 매달리게 된다거나 감정적인 행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걸 마치 내가 이 사람을 좋아하고 사랑해서라고 합리화하는 거죠. 왜? 내가 힘들고 고통스럽고 생각이 존나게 나니까. 그래서 이 미해결 감정이라는 것을 단적으로 예를 들어드린다면, 여러분이 친구와 단둘이 술을 먹고 있는 상황에서 친구가 갑자기 마치 어려운 얘기를 꺼내듯이 그런데 철수야 있잖아 이런 얘기를 꺼내길래 여러분이 무슨 일이야? 라고 했는데 친구가 아니야 라고 하고 넘어가게 된다면 이것 또한 미해결 감정이 생기기도 하는 상황이다. 보통적으로 내면 세계가 불안정한 사람들은 이 불안정한 상황에 대해 꼭 짚고 풀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강박이 있어요. 그래서 뭔데? 말해봐 라고 계속 물어본다거나 심하다면 감정적으로 결국 행동하기도 하겠죠. 그럼 말을 꺼내지 말던가 뭐 하자는 거야? 이런 식으로 화를 낼 수도 있겠죠. 하지만 내면 세계가 건강한 사람이라면 그래? 뭐 말을 못하면 네가 뭐 못하는 이유가 있겠지 뭐 이러고 다른 주제로 얘기를 할 수 있는 상황도 있겠죠. 이런 경우에는 굳이 미해결 감정을 크게 가지지도 않는 상태가 되는 거겠죠. 이처럼 미해결 감정이라는 거는 여러분 사연에 대한 상황과 상대방의 멘탈 상태에 따라서 많이 남을 수도 있고, 굉장히 유사한 사연과 상황임에도 상대방의 자존감과 멘탈 상황에 따라서 미해결 감정을 가질 수 있는 상황도 생기고 안 가질 수 있는 상황도 생기는 거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나를 더 사랑해서 연락이 오는 거다, 내가 싫어서 연락이 오지 않는 거다, 이것과는 내면 세계적으로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상담할 때 이분은 좀 연락 올 확률이 높네요, 이분은 좀 연락이 올 확률이 낮아요 라고 얘기하는 건 좀 성별에 따라서도 확률적으로 다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상황적으로 제가 사연 분석을 해보고 어떤 상황에 의해서 이 상대방 미해결 감정이 많이 남아있는 상황이라고 판단이 되면 연락이 올 확률이 높다고 하는 거고, 아니라면 낮다고 하는 겁니다. 그냥 이 사람이 여러분을 뭔가 느낌상 아직도 좋아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냥 내 느낌대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과학 신봉자입니다. 과학을 믿습니다. 그래서 좋아하고 싫어하고 이런 감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상황을 보고 판단을 내린다. 제가 그냥 극단적인 예시만 하나 들어드렸는데 정말 많은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 상황들에 따라서 판단을 내리고 말씀을 드리는 거다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면 세계가 굉장히 불안한 사람들은 이 미해결 감정들에 대해서 주체하지 못하기 때문에 분노도 쉽게 쌓이기도 하고 심지어는 우울증도 많이 오기도 해요. 특히나 재회하시는 분들, 재회 문제 때문에 우울증 걸리시는 분들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그 사람 때문에 과연 우울증이 걸리는 걸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내면 세계 스트레스, 이 미해결 감정 때문에 우울증에 걸리는 것이다.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이 미해결 감정 때문에 여러분에게 연락이 올 확률이 다소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는 것이다. 근데 제가 맨날 얘기하듯이 중요한 건 연락이 오는 게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 내가 작업을 배우고 연락을 하고 좋아할 만한 상황을 구축하면 되잖아. 이게 여러분 멘탈이 건강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생각이야. 능동적인. 물론 상대방한테 연락이 오게 되면 작업을 더 쉽게 할 수 있는 건 맞지만 멘탈 안 좋은 사람은 어차피 상대방한테 연락 와도 싹 다 조져놓습니다. 연락이 오고 안 오고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 제가 수도 없이 말하죠. 작업은 멘탈 게임이다. 그로써 재회도 멘탈 게임이다. 여러분 멘탈이 안 되면 이렇게 갈려있으면 어차피 작업도 되지 않아요. 상대방한테 질질질 끌려다니기만 합니다. 자, 답변이 되셨을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혹시나 제가 높아심에 말씀드리는데 댓글에 또 사연 작성해놓고 연락 올 확률이 높을까요? 이런 멘탈 너덜거리는 질문 좀 쓰지 마세요. 마음은 알겠는데 제가 단적인 내용만 보고 판단해 드릴 수도 없고 다른 상황은 다 배제하고 그런 것만 물어보고 있는 것 자체가 제외할 준비 자체가 안 됐다는 거라서 제가 쓰잘데기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의미 없어서 답변을 안 드리는 겁니다. 자, 이상 연애 비타민 시온이었고요. 감사합니다.